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지금 그 22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구 이전에서 발표된 지가 벌써 5년이 됐으니까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발표될 때까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건 아실 겁니다. 부동산 경기도 많이 떨어지고 또 해가는 과정 중에 그 건축 경기가 죽다 보니까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또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추진하기도 어렵고 또 계산하자니 계산 절차도 어렵고 그에 따른 경비 정산의 문제도 또 난제고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 앞에서 또 여러 현장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시위라든지 집회 그리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그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 그 경기도의 대표 수도시이고 대한민국의 제1의 우리 도시에서 적어도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가 됐든 한번 명확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촉구도 하고 우리 시에 보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갖고 가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발표해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그 좀 협조를 얻어서 해당되는 법이 고쳐지기 전이라도 우리 시가 먼저 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런 갈등의 액거리들을 좀 풀어보고 우리 시가 좀 더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정책을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실무진도 고생했지만 그동안 지역 주민과 조합과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들도록 그 많은 협의를 해주신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강장모 의장님과 명배양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해 주셔서 오늘 그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로 드러났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 주민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고민한 그런 정책도 좀 만들고 또 전면 철거 후에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물리적 개발은 지역 주민들, 원주민들이 재정 충분이 아주 낮죠. 그리고 공동체가 해체되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해결을 좀 해야 되고 또 구도심 지역의 노후주택 밀집과 취약계층의 거주지역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가속돼서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를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현행법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에 있는 것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앞장서서 하겠다는 취지고. 선생님 좀 앉아서 하시죠. 아니, 요거까지 제가 얘기하고 본 얘기는 좀 앉아서 하려고. 마이크를 좀 그래요. 예. 저 모두 인사를 먼저 서서 한 다음에 세부적인 얘기에 관해서 앉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의견들이 그러니까 좀 많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합리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지원 대책과 재개발, 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그리고 주민 갈등을 해소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전면 보완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현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것을 둘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민 갈등을 해소하거나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 부담 문제, 그리고 조합 및 추진위의 해산 규정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실천적인 책임 행정에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중앙부처에 현재 통합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내용들을 조금 더 개선토록 이렇게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추진위에서 또는 조합 해산 등의 통합한 경과 규정을 단축하자고 하는 것,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조례로 위임시켜서 대도시에서 자치권을 갖고 좀 더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 지원이 좀 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 그리고 주민 동의 요건 및 총회 직접 출석 비율을 강화하자는 것, 그리고 경금 청산자 조합원 자격 상실 명문화와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자는 내용을 촉구합니다. 둘째, 해제 지역에 대한 행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 선택적인 해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우리 시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총회 의결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르네상스 사업 또는 소규모 블록 단위 마을 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확대해서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우리 시의 보완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원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책임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고 2020년까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금을 300억 이상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모두 시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 자금 입출입 내역을 의무적으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 통보 시에 감정평가 결과와 부담금 내역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서 나중에 이로 인한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조합원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없이 미리 그 부분을 알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16년까지 165억 원 이상을 확보해서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고 또 2014년까지 광교 후메실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주택 28,848호를 건설해서 총 39,361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조합원 및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도시 르네상스 시민대학의 운영과 함께 사업성 분석 그리고 추정 분담금 산정 프로그램 구축 이런 것들을 또 운영하는 것을 주민이 사업 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이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수원 경실련 사무소에 위치한 도시분쟁 상담센터를 통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민 배심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갈등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정비사업의 사업비 절감을 통해서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총 주차 대수비 20% 범위 내에서 지상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서 사업비 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원시는 전국 제1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앞으로도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계속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어제 의정부에서 경기도 내 시장 분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오늘 발표될 내용에 대해서 대략 시장 주민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동의 여부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수원이 적극 앞장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도시도 이와 같은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의 방향으로 해결을 나가는데 적극 공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10만 수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자단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바람직한 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발표에 보면요, 제가 좀 구분이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촉구하고 제안하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촉구하고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가 행정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의 프라고치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며, 그 중앙부처에 촉구를 하고 제안해서, 그 다음에 또 연대해서 지자체들이 중앙부처에서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좀 부분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촉구한 거는 이제 추진위원회와 조합 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저희가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대도시의 조례 위임 사항 역시 지금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조례를 규정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는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큼직한 거에 대한 현안만 걸려있고 우리 재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자체가 책임과 권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대도시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도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국가청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가 지원 의무화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금 확보를 해가지고 약 300억에서 600억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이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또 기반시설 부분을 제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공유지 뭐 그런 거에는.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뭐 20%, 지금 일반 사업비처럼 도비가 30%, 나머지 지자체가 50% 이렇게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대비해줘야 되고요. 주민 동의 요건 및 총회 비율 요율을 강화합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요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 자격 상실 명문화도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권 해석상에 조합마다 틀리게 분양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이고 안 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니다. 또 관리 처분할 경우에 조합원이고 현금 청산될 경우이 아니다. 이게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인 제도화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인계 총회 승인 권한 부여 사항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뭐 30%, 50%, 60%가 반대되고 조합원에서 총회 소집을 안 해줄 경우에는 다수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위법인 민법과의 관계가 있는데 직권적인 승인이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20% 이상이 시장에 건의할 시, 그러니까 민법상에서 문제점을 주민이 시장에게 건의할 시에 풀어나갈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한해서 시장이 직권으로 총회 승인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지금 5번, 6번 사항 같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촉구하고 제안하는 이런 그래서 또 개선돼야 하는 개선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며 또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방법은 저희가 수원시에서 정식 제도권인 제도 개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번에 주민 동의 요건율에서도 이제 아까 우리 지자체 역할에서도 있지만은 서면 동의가 지금 10%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100명만 참석하고 900명이 참석을 하는 서면 동의 받아도 그냥 가는 AS요원에 의한 부적합한
설독, 2의 설독 또는 선물봉쇄에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30%가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그 한번 제도 개선안을 냈었습니다. 소위 독재적으로.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의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국회에 가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께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수원시에서 굉장히 그 큰 성과를 보고 있는 서울지방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국회의원 또 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시민단체에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할 겁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보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내일 11월 17일 날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는 통합법 아래 각주에 보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통합법은 도시재정기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있는데요. 과거에 뉴타운을 관리하던 도시재정기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했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합해서 국회가 이번에 정부 발의로 17일날 국토해양위에 올라갑니다. 그 전에 저희 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법 개정 의견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은 충분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 돼서 급히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에 기초지자체 온몸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고 몸으로 막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걸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 최후의 건의의 요청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거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사항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자체 행정 지원 이렇게 두 개의 타이틀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상정되는 그 법률안에 저희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 천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자체 행정은 저희 나름대로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지자체 법률안에 국회에 상정된 통합법에 좀 의견이 충분히 담겨지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주는 것을 우리 시한테 위임을 해달라. 그러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현재는 2분의 1 혹은 3분의 2 동의 요건을 국회가 지금 통합법에 개정되어 있는데 이걸 시한테 달라. 그러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해제 요건을 좀 낮추겠다. 그리고 정비 지원하는 기반시설 지원을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과 상의해서 우리 시비와 국비를 좀 잘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다. 그런 정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인 정책은 지금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정리했고요. 2페이지, 3페이지에 지금 나눠드린 이 표에 보면은 3쪽에 저희 지자체가 하겠다는 거에 최초 도입이라고 해서 붉은 동그라미 친 것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다른 지자체에 시행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겁니다. 중에 지자체 대책 중에 3쪽에 보시면 요약표를 저희가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죠. 거기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할 때 지원 대책이 있고 또 촉진할 때 지원 대책이 있는데 촉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지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는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격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면은 입출입 내역의 그 자금 내역을 공개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시에 일정 정도의 그 자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승인 과정에서의 일정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그동안은 그것을 지금까지 관리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표명한 겁니다. 수원 22개 지역 중에서 현재 조합이 구성되는 게 19개 지역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이제 1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지역은 이제 추진이나 조합이 다 구성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 선정이 16개 조합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절차는 이제 22개가 의형상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 질문 주신 대로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여건의 변화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대로 조합장들의 이제 문제에서 조금 이제 조합적인 공석이 있거나 또 뭐 직무대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적은 한 4개 지역 정도를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고 또 추진위에서 아직 조합 구성이 안 됐고 또
사업성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부시장님 설명드렸지만은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없어가지고 사업성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지구가 한 2개 지구. 그래서 한 4개 지구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도를 한다거나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근본 저희가 해결 내용처럼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주민들한테 재의견을 물어가지고 반응 결정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사업지로 한 4개 지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요. 경기도는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권은 일부 대도시 50만 이상 지자체의 권리가 지금 이임되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이 다수 있는데요. 도시재생 차원은 하나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정해주면 저희가 따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정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촉구에 통합법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중에 두 번째 대도시한테 조례의 위임권을 달라라고 강력하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은 해제 몇 프로의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조합원이 지금 현재 우리 일부 지역에 50%를 육박하는 반대 해제를 원하는 주민조합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는 뉴타운처럼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싶은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통합법에는 그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2분의 1 혹은 3분의 2 이상 그 범위 내에서 광역도시, 경기도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12개월 이후에 실효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변화의 속도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는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갈등으로 시작했고요. 경제 위기는 좀 더 파고로 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우리한테 달라. 그리고 통합법도 개정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정책에서 두꺼운 하우징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서울시는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 7만 원을 짓겠다. 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재원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세입자 대책이나 지금과 같은 이렇게 그 해산을 위한 또 해제되는 지역의 지원 또 촉진되는 데의 지원 이것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것들과 연계해서 충분히 할 의지가 있고요. 조만간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시와 수원시가 같이 연계해서 펼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곧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주택, 주거 정책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정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10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2020년 계획, 2030년 계획 이렇게 있는데 20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22개가 지정되어 있고 2030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발표될 예정에 있는 몇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30년이냐 20년 계획이냐의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발표하는 것은 기존 22개 발표됐던 20년 계획에 해당되는 기존에 있는 주택도 해당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입자 대책에 크게 구분을 하면 임대주택 그 LH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 확보 계획 그 39,000호 정도는 LH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 수원시 나름대로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임대주택 매입을 통해서 임대주택 대책을 수립하는 165억 원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인데 그 두 개를 공히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추경에 15억을 잡았고요. 내년부터는 30억씩 잡아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15억이면 주로 한 10가구 정도 임대주택 정도를 예상합니다. 5 내지 1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입장의 재정적 여건으로는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용 지금 이제 그러면 22곳에 있는 세입자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 중에 특히 무자격 세입자와 자격 세입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격 세입자는 지정 공고일로부터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있고 그 시기를 놓쳐서 잘 맞지 않아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있는데 충족 못하는 세입자 중심으로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165억 원은 저희 예산 측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을 했고요.
효용성이 좋다면 더 확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풍조를 만드는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 대책 중에는 그것을 무한대로 넓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 규모 내에서 지금 그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지 않는 수준 이렇게 해서 연간 10세대 안팎 이런 정도의 세입자 대책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지금 시간적으로 해보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그런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기존 법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마 국민주택 규모로 대부분 많이 수용이 될 거고 그것이 안 되는 사람만이 또 해당 사항이 아닐 때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 아주 심각한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만 반영하는 것이 2단계 그 현재 목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건 예전에 봤다시피 이목동지구 3가구 남은데 신동지구 2가구 남은 데가 끝까지 이렇게 심각한 마찰이 되는 것들을 몇 년씩 끌고 오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22곳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무수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원시가 미리 대비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법으로 묶여 있어서 못하는 부분들은 마침 내일 이 통합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상정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하루 전으로라도 바로 이렇게 촉구를 하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서 국회 심의시에 통합법에 우리 시의 요청사항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국토해양부에 우리 지자체 의견으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이런 식의 돌파구를 좀 마련해 줘야지만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 갈등의 고리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다. 그 책임에 있어서 지자체도 자유롭지 못지만 중앙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좀 저희가 제안하는 거고 한편으로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동일하게 문제를 갖고 있는 그 경기도 내에 많은 지자체들에게 공조 체제를 갖춰서 법안에 보다 이런 우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공통의 중앙정부를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중에는 법안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지금 조합 대산시에 우리 시가 그 총회의 의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 시가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대선 절차를 좀 만들어줘야지만 그 출구 전략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그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 제도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도심에는 낙후된 도심에는 그 마을 르네상스 같은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다시 그 주민들이 그 동네를 아끼고 살아나고 그 주거 환경을 정비시켜 나가는 마음으로 주체를 좀 만들자 하는 취지입니다. 한편 또 잘 되는 데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공관리대를 시행한다든지 정비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하는 게 있으니까 좀 잘 되는데 탄력을 받도록 해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도 못 해봤어요. 우리 시는 앞장서서 의회하고 협력을 구해서 이걸 좀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또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되는 많은 데는 지하 주차장만 고집하지 말고 지상에도 일부 주차장을 놓도록 해서 사업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자는 겁니다. 이런 그 내용 중에는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공공관리제할 건 공공관리제하고 시가 책임지고 조금이라도 좀 분담을 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요청할 것을 요청하겠다는 큰 부분의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보다 지자체가 그 지금 같은 문제를 뚫고 나가자고 하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지역의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원시 의회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에서 아마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또 아마 그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수긍을 하고 있지만 또 예산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앞장서 해결해보자.